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로 검찰이 술자리까지 열어서 뭐 이른바 뭐 세미나를 연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입을 맞추는 이런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화영 측 주장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장소 뭐 1313호라고 했다가 1315호라고 했다가 뭐 창고였다가 했다가 뭐 또 뭐 이제 CCTV가 있다 몰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몰카가 아니고 원래 뭐 영상 녹화실에 있는 네. 거다 뭐 등등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검찰이 이화영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조작하거나 한 정황이 있는 거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뭐 번복됐다라는 식으로 저쪽에서는 이제 신빙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이러면 나중에는 헷갈려요. 예, 이것도 전법이죠. 그럼요. 방법입니다. 예. 나중에 보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예. 둘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이상한데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도 안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하나의 이제 방법인 것 같고. 네. 이제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소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고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에 대한 논란도 네. 있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본질은 예. 아니고. 예. 출정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같이 공범들을 불러서 예.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게 했느냐. 어.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예.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진짜 중요한 건 출정 기록 네. 혹은 저희한테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는 뭐 호송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이에요. 네. 그런 기록들에서 그런 예.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면 되죠. 근데 이미 검찰이 공개했던 출정 기록의 일부에서 보면은 같은 날 네. 뭐 공범들이 같이 불려져 나온 것 이런 것들은 또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억의 뭐 한계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저희도 뭐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예.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진상조사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검찰이 지금 애써 얘기 안 하고 외면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진술의 신빙성 혹은 진술의 임의성이라고 부르는데 예. 진술의 임의성은 나중에 법원 가서는 예.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딱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네. 나 증언 이렇게 연습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그때 진술했던 거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이유에서 회유나 협박을 받아서 진술한 겁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네.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진술대로 한 겁니다. 아무도 협박이나 회유한 게 아닙니다를 검찰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아니 이미 원래 거예요. 있었던 예. 거예요? 임의성은 예. 검찰이 입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으면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검찰이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입증 책임을 지금 전환하고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번 그럼 맞는지 입증해봐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검찰 거예요. 입증에 재판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재판에서 제대로 입증 안 하려고 할 거고 네. 지금도 언론과의 관계나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입증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것도 이제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좀 강하게 좀 네. 질타하고 경고를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간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거나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동안의 구조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하든가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뭐 검찰청법상 안 된다 또 막 이럴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국정조사 받아라. 국정조사해라. 네. 예. 그거는 국회법상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국정조사는.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차라리 받아라 검찰이. 근데 늘 국조도 보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네. 늘 보면 첫날은 이거 왜 안 냈습니까? 저거 안 냈습니까? 막 이런 거 실랑이 하다가 또 며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예컨대 이제 호송 기록, 네. 출정 기록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주고 협조해 있죠. 안 줘요? 잘 안 주고 있습니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잘안 사건을 주고 분명하게 하려면 당연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이 떳떳하다면 그러니까요.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자료를 내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일부 기록만 내놓고 아니야 이화영 부지사가 지목한 그 날짜에는 저 출정이 없었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제 사건 조작 의혹인 것이고 예.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많이 사건 조작 의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확인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예.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었던 사건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오히려 검찰이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규정대로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예. 꽁꽁 숨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죠. 게다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느 공직자가 이렇습니까? 예. 어느 공직자가 해당 그 일과 관련해서 뭔가 비위 의혹이 제기됐고 예. 존립과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비위 의혹이 발견됐을 때 큰 예. 소리를 누가 칩니까? 예. 일단 죄송합니다. 진상조사하겠고 국회가 나서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조하겠다. 해야 이렇게 옳은 하는 게 거죠. 공직자의 기본 자세지. 그게 우리 헌법에서 정한 질서거든요. 그런데 대검은 증거 있어?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증거 대. 완전 정치 집단이에요. 민주당과 싸우고 있어요. 당대당으로 싸우는 느낌으로 싸우고 있어요. 검찰당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논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중립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네. 매우 부적절하고 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선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상황에서 부패 범죄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자기의 그 재판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네. 준엄이 꾸짖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자기네 검사들한테 지금 꾸짖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을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대한 예. 아니 검사한테 수사권을 줬지 누가 조작권을 줬습니까? 지금 근데 조작 의혹이 지금 예. 제기되고 있으면 예. 그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들이 입증을 해내는 게 더 지금 시급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양날의 검인데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부패 범죄자의 진술이 자기 모면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여지껏. 부패 범죄자가 누구에게 어떤 뭐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하면서 여지껏 해왔던 그 진술 가지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예. 그걸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자기네였으면서 검찰이죠.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진술이 부패 범죄자니까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자기 부정입니다. 여지껏 그 진술 하나만 믿고 온 사람들인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진술을 그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꾸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입장을 바꿨으면 그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죠.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예전에도 이제 서울 공무원 간첩적 사건, 유우성 사건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조작 사건에 거의 교과서 같은 네. 표본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유성 사건에. 예. 유가료가 허위 진술을 이미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네. 그 진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고기 파티도 했고 그다음에 검사 앞에 데려가서 다시 조사받게 할 때에도 국정원이 엄청 노력해서 예. 어르고 달래고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 증거 보존해서 증언할 때에도 계속 어르고 달래고 그 다른 얘기할까봐 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유우성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대질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예. 진술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증거 보존을 한 것은 네. 증거 보존에서 진술을 받아놓고 추방시켜 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거예요. 추방시키면 나중에 진술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진술을 못 바꾸게 하려고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진술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유가료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똑같아요 거기도. 유가료가 변호사들 만나서 변호사한테 속아서 저렇게 진술 바꾼 거다. 네. 그래서 유가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진실은 유가료가 한 말이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에요와 국정원에서 나는 조작 당했습니다가 진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국정에서.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도. 예. 그래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는 물론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말이 뭐 100% 맞다라고 저도 단정해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진실은 밝혀야겠지만 지금 대검의 입장이나 태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진상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회에서 차라리 국정조사를 해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태도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어찌 보자면 좀 그 적반하장격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당에서 이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또 충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대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대응입니까? 아니 어느 공무원이 감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어느 공무원이 공당에서 뭐 그렇게 말이야 얘기합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예, 이거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검찰을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하니까 예. 국회의원들을 대신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신 감독해. 예. 쟤들 권한 남용 못하게 예. 국회의원들이 니들이 가서 해봐 예. 했는데 아 국회의원 니들은 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